안녕하세요 뒷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항목풀이를 진행해드릴 기업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금공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플러스 이제 금융공기업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작성을 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공기업 인턴은 소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 공부하고 오는 인턴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 인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딱 업무를 주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나 과제를 주면서도 동시에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와 다르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인턴들도 아주 실무를 경험해보기에 아주 좋은 인턴이라고 소평이 자자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가셔서 주택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고객 응대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고객님께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택금융공사 인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인턴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통 제가 항목풀이를 진행해 드릴 때 보통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업 분석을 좀 먼저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상반기 체험형 인턴 항목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기업 분석부터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뤄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항목풀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좀 전 다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상품을 다루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찍어놓은 저희가 항목풀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 대략 분량이 23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하고 오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품을 제공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23분짜리 영상이긴 하지만 요거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부터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이 2023년도 하반기에 꼭 체험형 인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라고 하면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늘보맨님, 그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 아닌가요? 상반기에도 했는데 뭐 하반기에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라고 하면 사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저희가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게 딱 2023년도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사나 어떤 부서에 배치받냐에 따라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주 주요하게 가져가는 사업 중에 아주 메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인 사업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인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그 주택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이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이 정도로 주택금융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구나 라는 게 한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금융상품이 올 한 해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걸 자소서에 한번 녹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길게 앞에서 말씀해 주셨나요?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옆 칠판을 보시면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2022년도, 작년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거든요. 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아래 파란색은 기준금리입니다. 즉, 이제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주황색이 시중은행에서 실제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차이가 나죠? 자, 여러분, 금리라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라는 것과 또 은행에서 정한 금리가 합산되어서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체감하게 되는 금리를 이제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 1월 달을 보면 금리가 1.25%였습니다. 근데 자, 12월에 어떻게 되었나요? 3.25%가 되었습니다. 즉,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한번 한 3억 정도로 계산해 봤는데요. 이 금액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억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이자가 1년에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750만 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12달 동안 나눠서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1년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75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시중은행에서 금리 볼까요? 자, 1월 달에 5.07%였는데, 자, 12월에 7.72%가 됐습니다. 이게 대략 한 2.65%포인트가 오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750만 원이 사실은 이 시중은행 금리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65%포인트가 올랐을 때 한 750만 원이 올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750만 원 쓰려고 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사고 싶었던 노트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바꿀 수도 있고요. 사실 750만 원 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소비하지 않아도 그냥 750만 원이 그대로 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거 금융과 관련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연결해서 하나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들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금리가 그렇게 올랐다 보니까 이미 돈을 빌린 사람들도 부담이 되지만 이제 집을 사야 돼서 돈을 빌리려고 가보니 금리가 너무 비싸네, 돈을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아지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실수요자들마저도 집을 거래하기가 힘든 상황이 온 겁니다. 즉, 전세든 집을 사든 이제 집을 거래하기 힘든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옆에 칠판을 봅시다. 2020년도, 2021년도, 22년도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자,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이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치를 발표한 이래 아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부담 때문에 주택 자체를 사거나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택 시장 자체도 이제 침체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고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해결책으로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걸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건 뭐 전혀 새로운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상품들이 잘 적절하게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딱 이 1년간만 운영이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1년간 운용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뭐 계속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올해 2023년도에 인턴을 했던 친구들만 간접적이나마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의도로 넣어봤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이렇게 세 개가 통합해서 만든 건데 각 상품의 가장 좋은 점들만 모아서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하지만 실수요자들 중에 꼭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꼭 지금 집을 구해야만 하는데 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집을 못 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라는 걸 만들게 된 거고, 또 더불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조금은 활성화해보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입사업 포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에서 딱 쓸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시대상을 좀 반영해서 지원 동기를 써봐도 좋고, 또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상품을 얘기해줘도 좋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한번 잘 공부하셔서 한번 자소서나 이런 데 녹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들고 온 문항이 뭐냐 바로 하면 공사 체험형 인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는 문항입니다. 즉 뭡니까?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문항이죠. 자, 그래서 먼저 어떤 소재를 쓰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인턴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할지, 어떤 기여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인턴이 하는 업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통 배치받는 팀이 주택연금, 유동화, 그 다음에 주택보증, 이렇게 세 군데에 배치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링크로 영상 꼭 보고 오라고 말씀드렸죠. 예, 보시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동화도 마찬가지고 주택보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상을 꼭 참고하셔야 요거를 아마 이런 상품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한번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인턴이기 때문에 엄청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 공공기관 인턴에 비하면 인턴이지만 꽤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금융상품과 관련돼서 어떤 서류를 모은다거나 서류를 편찬하게 되는 업무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주택과 관련된 건 그 서류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오게 되시면 그런 걸 좀 놓고 온다거나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가져오신 서류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편철해 놓는다든지 등등 이런 업무를 하게 되고요. 또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종 이제 사무보조 업무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턴이지만 정말 인턴답게 꽤 많은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사 후 포부를 너무 거창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작성되어야 할 내용,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까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 문항을 작성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원한 이유입니다. 즉, 여기 인턴에 왜 지원했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합격 자소서를 참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로 꼭 결론이 나야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말 그대로 금융공사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지시를 받게 되는 기관이에요. 근데 간혹 자소서를 보다 보면요, 금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원한 건지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한 건지 국토부 산하의 기관인 LH에 지원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주택과 관련된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푸시지 마시고 금융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작성을 하실 텐데, 입사 후 포부 너무 거창하게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리고 공사에 어떤 기여를 해보고 싶은지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인턴이 뭐 대단한 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자소서마저도 막 그냥 뭐 행정 업무 해보고 싶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주택금융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금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로열티가 살짝은 드러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정 업무 해보고 싶다, 고객 응대해보고 싶다 이런 경험이 아니라 금융과 관련해서,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 기여하고 싶은 것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시로 바라볼게요.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원 동기. 이제 작성하실 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앞에 보신 것처럼 지원 동기 반,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반, 요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원 동기 제가 들고 온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론 키워드를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좀 시대상을 반영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세 사기부터 고금리까지 주택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시대상 속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나도 한번 기여해보고 싶다. 그래서 뭘 기여하고 싶냐? 주택금융을 좀 깊게 이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금자리론을 넘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제공하며 주택금융상품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로열티입니다. 보금자리론 하고 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라는 로열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내가 주택금융을 보다 깊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고 가장 적합한 시기다. 네, 곳이자 그 시기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의를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작성해 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입사 후 보고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 수가 조금 많기는 해요. 500자를 조금 초과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500자에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글자 수를 조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줄이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글자 수를 좀 내려놓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 후 보부, 공사를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에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한번 고객 응대 전문성도 쌓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금공에서 있는 특성들을 좀 말해주고 있죠. 다양한 서류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좀 꼼꼼하게 고객 안내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완성된 예시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글자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 한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많은 예시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자, 어디로 오시면 되죠? 바로 저희 457D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금 자리론부터 뭐 주택금융공사 관련된 참고해야 될 만한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기업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놓기도 하고 또 항목 풀이 때도 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택금융공사와 관련된 기업 분석 자료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 457D 홈페이지 오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랑 이런 것도 다 달아놨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서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또 예시도 지원 동기에만 해도 무려 예시가 9가지를 작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시들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도 좀 작성해 볼 수 있구나, 아 맞아,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좀 인사이트도 얻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이 있다면 또 항목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꼭 이전 항목풀이 영상도 참고해 보셔서 네, 빠르게 작성하시고 올 여름 네, 소중한 인턴 경험까지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딥둥이 여러분들 안녕.